그럼 바로 종목 전략까지 한번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략으로 지금 여기 나온 종목들 중에 가장 투자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먼저 있을까요? 김태성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접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앞선 김본사님께서는 공작기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 불화수소죠.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애국 테마 관련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솔브레인이라든지 램테크놀로지 같은 해당 기업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불산이라든지 이런 유해 화학 물질 이 6종에 대해서 이제 판매 허가가 공시가 났습니다. 판매 허가가 공시가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제품으로 국산화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불화수소를 쓴다라고 만약에 정식 발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가 아마 날개를 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선 수사님께서 한번 언급 주셨다시피 사실 위험한 구간이긴 해요.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해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 원칙을 잘 지켜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앞선 공작기계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본스타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종목들 김태형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 전적으로 좀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관련주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좀 확실히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초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대체 막 테스팅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브레인 같은 경우는 진짜 워낙에 옛날부터 저평가됐던 회사라 충분히 전 동감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 종목 좀 밀어보고 싶은데 제가 엄청 미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라고. 예, 진짜, 효성 첨단 소재. 예, 제가 효성 그룹을 생각하면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오너분 생각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 많이 안 들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애국해야 되겠죠. 효성 첨단 소재가. 네, 맞습니다. 애국을 하려고 첨단 소재가 내년부터 증설 엄청나게 합니다. 탄소 섬유 증설 엄청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보다도 더 이렇게 물성이 좀 떨어져요. 뭐냐면 아까 그 김성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카본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국 업체보다 좀 밀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막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의 수소차 납품하려고 됐습니다. 냈는데 탈락했어요. 현대차가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도레이 거 썼거든요. 현대차는. 근데 일본 현대차 이제 도레이 거 썼다가 이게 생각 바꿔야 되겠죠. 이제 도레이가 끊으면 끝나니까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애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분들이 막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잘 인증만 잘 통과하면은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에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님들에게 힘을 팍팍 밀어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국내 유일한 탄소섬유 생산 업체니까 꼭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PG. SPG 원래 SPG 기업 이제 이거 내용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SPG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밀제어용 모토 감속기 부품 개발하고 생산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감속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국산화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가 원래 이렇게 공기청정기 이런 걸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묶였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공기청정기 때문에 묶였고 이 회사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진짜 확 뜁니다. 미세먼지 왕창 많아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 한여름이라 지금 미세먼지 없죠? 가을 되면 다시 생깁니다. 겨울 되면 다시 생겨. 이거 하루 이틀 안 없어져요. 이거 절대로. 그럼 SPG라는 회사는 감속기뿐만 아니라 모터 플러스 미세먼지 관련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다음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국산화 수혜를 받는다면 유일한 정밀 감속기 유일한 회사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예요. 제가 얘기 드린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효성 첨단 소재도 저평가되는 회사입니다. 저평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밀고 있는 가격대에 지금 아직도 부근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급락장에서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하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더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좀 만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 국산화된 부분은 내연기관 관련 자동차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차, 막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효성 첨단 소재가 내년에 확장 공사를 해서 물성을 빠르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이제 김 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이제 저도 동감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솔브레인 효성 첨단 소재처럼 이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 이 진짜로 수혜주들이 있고 아직 미완성인 종목들도 있고 이 소문이 상당히 무성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포털에서 토겐스탁을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투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토겐스탁에서는 노란톡 메신저 등으로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슈들을 알아보고 종목들도 알아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과 이 투자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상담을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이 문자 상담인데요. 문자가 지금 역시나 신라젠 이슈입니다. 이 신라젠 평단가 67,000원, 이 비중 40%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 신라젠 종목 어떤 분이 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신라젠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네. 1년 전에요. 이 주식 사지 말라고 신라젠을 얘기해서 그걸 올렸다가 유튜브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신라젠이 좀 올랐어요. 엄청난 반발 네. 댓글이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공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지 말라고 뜯어먹어서 말렸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약 7만 원, 8만 원대. 약간 거의 그 비슷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네. 지금은 오늘 점화 2방 맞았어요. 지금 차트 네. 보여주시면 점화 2방 맞았습니다. 이 답이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임상 끝났어요. 임상 네. 거의 실패 가까이 갔고 오늘 인터뷰까지 했었고 물론 거의 대표님들은 이 실패 인정하기 싫겠죠. 네. 싫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무용성평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데 반면에 HLB는 이제 와서 신약 허가 신청하겠다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가도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신라젠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임상 때부터 말 엄청 많았던 팩사백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67,000원 평단가를 낮춰 계속 추가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제가 신라젠 사지 말라고 1년 전부터 뜯어서 엄청나게 유튜브에다 영상 엄청나게 너튜브에다 엄청 올렸는데 네. 예, 뭐 67,000원이면 힘드네요. 비중이 또 40%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거 답이 어떤 거냐면요. 내일 풀리잖아요. 하한가 다 던지셔야 됩니다. 다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라젠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약바이오 재무제표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곧 회사 이 팩사백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회사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팩사백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아니면 뭐 추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추가 파이프라인이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계속 유증해야 돼요. 네. 그러다 적자 나서 잠식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감자야 돼. 감자. 먹는 감자 말고 무상 감자. 네. 그러니까 니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니 주식을 뺏어오겠다 이거거든요. 그 감자 당해야 되는데 감자 당하면 웁니다 사람들이 다. 감자 당하기 전에 울었어야죠. 지금 울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풀리면 다 던져라. 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토겐스탁에서 치고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HLB에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HLB에 저희도 네. 제가 항상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한 심정으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HLB도 이 부분도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겐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노란톡에서 저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 시청자분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팩사백 관련해서 이 신라젠 종목 현재 비중도 높은 만큼 지금 빠르게 좀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대표님이 지난주에 추천한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 지금 55,500원 20%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손절가랑 목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라고 이 문자 상담 와 있습니다. 김태성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가 7%가 빠졌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5에서 10%, 많게는 15%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하방 압력이 강했던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양봉을 띄었던 건 아닙니다. 뭐 장 출발 좀 강하게 시작은 했지만 장 막판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런 조정을 좀 받는 지금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밀리는 시장 속에서 주가가 견고하게 붙어준다라고 한다는 건 만약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을 경우에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수급 쪽으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차 목표가인 65,000원에서 70,000원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한 대로만 주식에 가는 건 아니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45,000원이라고 하는 이 전저점 부근의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손절도 잘해야 되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별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문의하신 분은 제가 손절가는 4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5,000원, 70,000원을 정해드리지만 추가적인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손절가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 시장에서 이 정도 갖추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면서 노란톡 메신저로 꼭 톡앤스타 검색하셔서 같이 상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3%인데요. 부럽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버틴 것도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상담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코너로 톡앤스탁 베스트픽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의 톡앤스탁의 스타분들이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코멘트 중에 이 상당히 베스트픽을 알아보는 건데요. 자, 오늘은 톡앤스탁의 이 첫 번째 주, 이 톡앤스탁의 증권 전문가들은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 우선 화면으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부분에서는요, 지금 1위 홍우상 대표님의 미스터 블루가 차지했습니다. 2위 프로피스타님의 세로닉스, 3위 최봉곤 대표님의 키스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파생 관련해서 1위 리치스타님의 국내 선물 이 종목이 차지했고요. 자, 2위 해외 선물 골드 부분에서 박노주 대표님이 차지하셨네요. 이 3위 이 AG 시스템의 이 해외 선물 파운드 종목으로 지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좀 자세하게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식 부분 1위 홍우상 대표님입니다. 이 미스터블루 6,220원에 매수를 해서 이 7,040원 수익 실현하면서 12%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2위 이 화요일에 G3 종목회담에 출연하시는 프로피스타님이시네요. 이 세로닉스 4,450원에 매수해서 4,835원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률 10.10%네요. 자, 3위 최병곤 대표님, 현재 지금 톡앤스탁에서 오랫동안 이 상당히 베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이 키스트로 8.2% 수익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요즘 급락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에서 사실상 이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인데요. 자, 1위 리치 전문가입니다. 현재 지금 단 하루 만에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네요. 2위, 3위는 지난 수요일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 해외 선물 픽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3시 30분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기준으로 박노지 대표님과 AG 시스템님의 스타가 차지했네요. 이 박노지 대표님과 AG 시스템 스타님 아직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위에서 가장 특징적인 수익을 기록한 한 분을 특히나 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생 부분 무려 1위를 차지하신 분이죠. 리치스타님 연결돼 있습니다. 리치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위 차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번 주에도 뵀는데 이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축하한 말씀과 함께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힘들 때 사실상 수익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거두었고 지금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말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도 계속 하방만을 바라봤고 반등 수급이 좀 좋다고 생각되면은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좀 따라가 볼까 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 23일 날, 23일 날과 24일 날 어느 정도 단기 고가 상태를 찍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국내 선물이건 해외 선물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 지난주 목요일에도 설명드렸죠.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 추세선을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지지 추세선을 또 무너뜨리지는 않고 내려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장에 지지 추세선이 조금 무너졌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지지 추세선이 조금 무너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무너지겠구나. 지지 추세선이 한 번 더 무너지겠구나 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지 추세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장이 밀리는. 물론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와야 일단 매수세를 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면은 이 지지 추세선을 다시 한번 올라탈 때 그때가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 장에서도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장에서 매수세를 나섰지만은 외인이 현물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외인 같은 경우는 장 중간까지 계속 선물까지도 매도세를 계속 유지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세긴 합니다만 내려갈 레인지가 그래도 아직은 뭐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수급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신다 하시면은 가장 눈여겨보실 수급은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외인들의 현물 쪽, 선물 쪽도 아니고 지지난주였죠. 2주 전부터 웹도덕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국내 증시를 선물이 좀 이끌어버리는 말 그대로 현물이 국내 증시를 이끌어야 되는데 선물이 이끌어버리는 장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걸 좀 감안하려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을 다시 터치하고 올라타는 순간이 반등의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 추세선을 올라탄다면은 아마 그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1900대 라인은 오히려 매수의 적기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당일 플레이를 한다면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현물 쪽에서 선물 쪽도 아니고 옵션 쪽도 아닙니다. 일단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일단은 당일 대응을 매일매일
하방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반등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의 현물 쪽 수급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이 추세선 뭐 정말 이 추세선이 어떻게 그었는지 궁금하시다. 뭐 물론 굉장히 쉽게 그어진 추세선이긴 합니다만 뭐 궁금하시면은 뭐 톡앤톡방 들어오셔서 네.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그림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네. 수급의 중요성 이렇게 많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 CG로 현재 지금 이 수익이 정말 났는지 사실 인증샷이 상당히 이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텐데요. 이 수익률의 인증샷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증샷이요? 네, 1등이란 인증샷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이 아, 시청자분들이 잠시만요.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단합니다. 현재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정말 기록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네, 상당히 대단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상당히 잘 짜셨는지 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이제 여기다 화면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하루에 600만 원인데요. 네. 뭐 하루에 6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2천만 원 수익 난 적도 많이 있고요. 네. 이날은 그나마 계약수가 좀 적게 들어가서 좀 적게 난 건데 일단은 이날이 7월 31일인데요. 7월 31일이면은 지난주 수요일, 네. 금, 목, 수, 수요일인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방으로 내려갈 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방으로. 네. 매도를 보면서 또 내려갈 때 매도를 더 추가했죠. 네. 네, 매도를 더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아래쪽 이 라인에서는 청산을 하면서 네. 어쨌든 레인지 자체가 좀 컸기 때문에 매도 뭐 쪽으로 계약수가 그렇게 크지 많지 않았어도 수익이 조금 많이 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도 쪽으로 이 전략을 잡아서 600만 원이 넘는 수익 1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서 짱도- 네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오늘 장도 이제 공개 방송이었는데요. 네. 리딩 공개 방송 리딩이었는데 오늘 장도 공식 방송에서도 수익이 130만 원 정도는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선장도 앞으로도 좀 항상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네. 이 수익과 같이 좀 잘 벌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치스타님 화상 연결까지 들어봤고요. 리치스타님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오늘의 퀴즈 정답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 3번 6%였고요. 지금 이벤트 정답자, 이 당첨자들은 뒷번호 1864님, 8707님, 그리고 2090님입니다. 이 세 분들을 원하신 토겐스타 이 스타님들의 VIP 클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첫 시간 상당히 이제 빡빡하게 좀 달려왔습니다. 현재 시청자 퀴즈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좀 짧게 어떠했는지 이제 썰톡에 대해서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김보스타님보다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까 네. 화상으로 수익 인정하면서 좀 봤는데 주식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해외 주식이나 해외 선물 이쪽 파생 쪽 섞으셔야 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토겐스탁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성 대표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식만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선물과 이제 여러 기타 포트폴리오를 좀 같이 마련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상당히 증시가 좀 우울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토겐스탁을 같이 참여하시면요. 좋은 날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